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마지막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는 좀 수익을 얻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동시호가 구간 진입합니다. 현재 거래소 가보시면요. 0.8% 오른 지점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2385포인트고요. 오늘 잔잔하게 상승 탄력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0.9% 가깝게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예상 마감가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약세 흐름이었죠.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줍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마감 앞두면서 711포인트로 거래 마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710선에 대한 이탈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분위기가 조금 엇갈렸는데 이유는 수급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늘려가면서 현재 구간 5천억 원 넘게 매수 중이고요. 기관에서도 금융투자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도 함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구간 2,494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오늘 매도폭이 쌍끌이 매도세로 집계가 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1,000억 원 안쪽에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관 매도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SK네트워크 우선주입니다. 네트워크스 우선주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59,500원 정도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장 넘어오게 되면서 우선주들이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우선주뿐 아니라 현대비엔지스틸 우선주, DB하이텍 1 우선주까지 오늘 함께 좀 급등세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 메타랩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230원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9시 구간에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메타랩스는 화장품 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800억 원대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뚜렷하게 이유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타랩스 이 종목 왜 올랐는지 조금 더 추가적인 소식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어소프트인데요. 이 지어소프트의 자회사가 오늘 큰 폭의 주목을 받았죠. 이 앞서서 오아시스가 전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에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 청약이 진행되고요. 이 오아시스 희망 공모가가 35,500원에서 39,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에 성공을 한다면 예상 시가총액은 1조 원을 좀 넘길 것으로 지금은 예측이 나옵니다. 이 오아시스 마켓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신선식품 배송업체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따로 두고 있고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배송을 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결국에는 마켓컬리와 함께 또 오아시스 마켓도 같이 상장 준비를 하다가 마켓컬리는 지금 좀 연기가 된 상황이죠. 일단 오아시스 마켓이 먼저 코스닥에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어소프트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요. 관련 종목들 함께 좀 오늘 체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KT알파 이 종목도 이전에 합작사를 오아시스 마켓과 설립한 바가 있어가지고 부각이 됐고요. 14% 급등하면서 현재는 6,250원 정도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줌인터넷입니다.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산업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라스트 찬스 시간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CES 2023 이후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두 가지 키워드가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줌인터넷도 함께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심의하고 확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줌인터넷 4,680원 구간에서 마무리 현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로 마감되는 예상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종목별로도 좋은 퍼포먼스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소 쪽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쌍방울 그룹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쌍방울 역시나 동전주지만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 전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해외에서 일단은 입국할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그룹주들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탄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도 보셔야겠습니다. 페노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오늘장 계속해서 탄탄하게 쌓아 올리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24% 막판에 조금 더 올려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늘 줌 인터넷과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챗 GPT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유료화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솔트룩스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보니까 금요일인데 13일에 금요일입니다. 지수 분위기는 그런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죠? 저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증시만 그랬는지 주변국 증시 흐름 둘러보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CPI 발표가 상당 부분 많은 증시들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좋았고 일본 증시 나빴고 현재 또 중국 증시는 좋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오늘 엇갈린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일본 증시 하락세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1% 넘게 밀렸고요. 1.2% 하락하면서 26,119엔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고가 지점이 409엔밖에 되지 않고요. 아래쪽으로는 26,090엔까지 다녀온 모습 현재 자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이 좀 됐었고 일본은행이 그런데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또 검토할 것이라는 예고를 내놓은 상황이죠. 이 때문에 하락세를 기록했고 오늘은 수출주들의 주가 타격이 좀 심했습니다. 넘어가서 중국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7% 오른 3,186포인트 지나가고요. 심천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으로 11,50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분위기가 좋은데요. 장중에도 상승 탄력이 괜찮았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감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오늘장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재개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수출액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23조 9,70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는 점 경제지표까지 함께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중국 증시가 꽤나 오래 쉽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국내에도 설이 있지만 중국에선 춘절이 또 길게 진행이 되죠. 거의 일주일 가까이 휴장을 하니까 다음 주 중국 증시 대응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 항생지수, 홍콩 증시도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플러스권으로 0.6% 오르는데요. 21,65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오늘 보합권 내에서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 상승 출발했다가 그만큼 기술주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홍콩 시장이 중국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해 들어서 규제 완화라든지 위드 코로나 정책,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도 체크를 해보실까요? 환율도 오늘 변동성을 조금 보여가지고요.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환율이 조금 급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9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장중에는 좀 큰 폭으로 밀렸거든요. 오전장 10원 넘게 밀렸는데 다시 낙폭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감가 4원 50전 밀렸고요. 1241원 3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번 주 환율이 내내 1240원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박스권 움직임을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1240원대 초반까지 더 밀렸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시장 봤고요.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간밤 미국 CPI 지수 발표를 통해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걸 확인한 뒤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도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89%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20.99포인트 올리면서 종가는 2386.09포인트 선에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2380선에서 이후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는데요. 개장 직후 2380선 돌파한 이후로 2400선까지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금씩 탄력을 줄여가면서 등락을 이어가는데요. 네, 오늘 2380선 지지력 테스트를 이어가면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2390선 회복하나 싶었지만 오늘 끝내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없었고요. 2386포인트 선에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탄력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 쪽에서 5,715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순매수했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도 2,150억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대로 오늘까지 개인은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는데요. 오늘 개인은 7,804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업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해운주들의 주가가 가장 탄력적이었는데요. 운수창고 섹터가 4.7%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그 뒤로 철강금속 업종이 3.2%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이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 금융 섹터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운송장비 섹터가 1.7%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상승했던 덴티움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정밀 섹터가 1%가량 밀렸습니다. 그 뒤로 의약업품, 비금속 광물 섹터가 0.1%가량의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대체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 가운데 좀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68,0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장 1.27%가량 하락하면서 85,7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장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478,0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뒤로 LG화학과 삼성 SDI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LG화학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집중이 되면서 1%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삼성 SDI는 0.3%가량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신약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 1%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종가 169,000원 터치하면서 0.6%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판매 실적이 개선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1.5% 상승하면서 169,000원으로 오늘 17만원 선을 눈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아가 오늘장 2.2%가량 상승하면서 65,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1% 이상 오름세를 연출하진 못했고요. 오늘 카카오가 0.8% 상승하면서 62,0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역시 0.5%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쌍방울 관련주인데요. 어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현재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대북 송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이런 의혹에서 이런 비리의 핵심 인물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번 귀국으로 관련 수사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들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먼저 쌍방울 주가가 21% 이상 오르면서 416원 터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비비안, 광림과 IOK 역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광림이 9%가량 상승했고요. IOK가 10.56%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운 주가가 오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네, 하나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BDR 지수는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따라서 해운주들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1월 중으로 중국의 코로나가 확산이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되면서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 점차 실적 개선도 가능해질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HMM과 페노션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페노션이 5,900원으로 9%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대한해운, 흥하해운 역시 4%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상승했습니다. 약 1포인트 올리면서 711.82포인트로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개장 직후에 714포인트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탄력을 줄여나갔습니다. 장 초반에 보합권 부근에서 계속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만들었지만 711포인트 선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730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 390억 가까운 매도 우위를 연출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사면서 오늘장 1141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유입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좀 부진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0.4% 하락하면서 99,800원 터치했습니다. 어제 10만 원선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0.4%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LNF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부진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0.8%대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에코프로가 11만 5천 원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01% 상승하면서 59,8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부진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67,4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오늘 막판 들어 수급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오늘 0.8%가량 상승하면서 31,9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 가운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네, 신작 흥행 효과에 연이어 상승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탄력이 좀 줄어들었고요. 오늘은 44,300원으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오늘장 0.2%가량 상승했고요. 43,600원 터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 오늘 엔터 콘텐츠주들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JYP 엔터가 3% 이상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아시스 마켓 관련주인데요. 이커머스 업체 중 하나인 오아시스 마켓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오아시스 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상장할 경우에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2,500억 원으로 기업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상장에 성공할 경우 이커머스 1호 상장사가 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모회사인 지어소프트를 비롯해서 합작사를 설립한 KT알파가 같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지어소프트가 25% 이상 상승하면서 11,900원 터치했고요. 그리고 KT알파가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을 고객사로 둔 관련 주가들도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흥국 F&B, 태경케미컬은 일제히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탄력은 줄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1%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관련 종목인데요. 오픈 AI가 챗 GPT를 조만간 유료화한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기준으로 테크크런치가 오픈 AI가 챗 GPT 프로라는 명칭으로 유료 버전을 공개하고 또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대기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 가운데 솔트룩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 14%가량 상승하면서 19,450원으로 오늘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마인즈랩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 그 뒤로 오늘 정부가 기업들의 인공지능 비중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또 기업들의 AI 활용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 가운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일한 AI 플랫폼 IP 통합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또 나머지 AI 관련 주가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줌인터넷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4,68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바이브 컴퍼니, 위세 아이텍 역시 10%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8.35%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수양 전해드렸습니다.